세 번째 발표자이신 연세대 의과대학 윤상철 교수님이십니다. 윤상철 교수님은 이전에 하버드 보건대학원 비즈링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하버드 의대에서 비즈링 프로페서로 계셨었고 현재 국제개발협력학회 학술위원 그리고 국제보건의료학회 집행이사 등등 국제보건 관련 국내 활동들을 활발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WHO의 테크니컬 어드바이저, 컨설턴트, 그리고 MIT 대학의 리서치 컨설턴트 등으로 국제 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윤상철 교수님께서는 Advancing Visual Functions for SDG Beyond Isolated Eye Healthcare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 인퍼슨으로 부탁드렸는데 출장 때문에 원래 또 줌 라이브로 해주시려고 했는데 또 그쪽에 접속 사정이 지금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녹화 동영상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녹화 동영상으로 급하게 전환을 해서 원래는 줌 라이브로 해주시려고 했는데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의 윤상철입니다. 먼저 제3회 카톨릭대학교 보건의료 경영대학원 학술 세미나에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대면으로 발표를 하고 싶었으나 여러 개인 사정으로 줌 발표로 대체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보건, 특히 아이 헬스와 관련돼서 여러 시각의 기능이 SDG를 달성하게 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해서 특히 이펙티브 커버리지랑 퀄리티 케어라는 관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보건 분야는 비전 2020이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처음으로 국제적인 확산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전 2020은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많은 한계들을 드러냈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한계점은 아이헬스, 즉 안보건 또는 안과의 임상의료 서비스는 전체적인 큰 규모의 글로벌 헬스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작고 좁은 분야라는 그 인식과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실명예방재단과 WHO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화된 그리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 프로그램과 함께 아이헬스를 보급하는 그러한 확산적인 전략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 역시 아이헬스라고 했을 때 글로벌 헬스에서의 좁은 분야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SDG가 되면서 이 아이헬스와 관련된 여러 연구자들은 분명히 인간 생활에 있어서 시각은 너무나 중요하고 인간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얻는 정보의 80% 이상은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오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IELTS가 이런 좁은 분야와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SDG 시대에서는 그 이전에 있어서 어떤 수직적인 접근으로서의 백내장, 굴절 이상, 이러한 치료에 집중했던 비전 2020하고 달리 인간의 기능으로서의 시각, 즉 비주얼 펑션으로서 SDG를 어떻게 달성하게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시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 시각은 이 안과라는 좁은 임상 과목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너무나 작은 범위이지만 실은 우리가 노동, 경제생활, 교육 등 여러 가지 사회생활로 그 시각을 그 범위를 넓혀보면 시각 기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달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각 장애와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시각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2050년까지 증가할 상황이며,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 시각 기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디프레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생활에서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된다라는 것들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는 고령화를 전 세계적으로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이제 한국에서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고령화 문제와 함께 여러 가지 안과와 관련된 인터벤션들이 값싸고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시각 기능의 회복이 결국 SDG와 궁극적으로 더 넘어서 우리가 이런 개발 협력을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 개발도상국의 취약 계층들의 경제 성장 등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도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인도 아쌈 지방의 차 농장에 근무하고 있는 30대 후반 이후의 노동자들에게 약 1달러 정도의 비용을 하는 어, 돋보기 안경, 즉 근거리 교정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을 제공했을 때 그들의 그들의 노동 생산성이 얼마만큼 증가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실은 그 보건 인터벤션에 있어서 개인당 투여하는 금액이 1달러라고 한다면 매우 적은 금액의 어, 그 인터벤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돋보기 안경을 제공했을 때 만 나이 40 이상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에서 그 노동 생산성이 50%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그 노동 생산성을 통해서 얻어진 수확량을, 즉 그것들을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약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약 22% 인상을 줄 수 있었다라는 관점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 그냥 너무나 쉽게, 그리고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 아니면 너무나 쉽게 간과해 왔던 여러 가지 시각의 문제들이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소외된 계층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시각 장애로서의 문제들이었다라고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안과와 관련된, 그리고 안보건 또는 시각과 관련된 질병 부담들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근시 환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더욱 문제가 되는 고도근시의 환자들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제 근거리 작업의 증가 외에도 어,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변화 등을 통해서 근시로서의 이런 여러 위험 요소들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조사한 12년간의 그 한국의 근시 유병률 조사에 있어서도 거의 매년 1% 이상의 근시 증가 등이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고도근시 같은 경우는 타국가보다 훨씬 더 가파른 속도인 매년 거의 0.4% 이상을 상회하는 유병률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근시가 무엇이 문제일까? 왜냐하면 근시는 안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여러 가지 글절 교정 수술 등을 통해서 충분히 교정될 수 있다라고 대부분의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안경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적절한 안경, 즉 안경을 통해서 교정된 시력이 0.8 이상 나오는 사람들의 수는 실제 안경이 필요한 사람들이 100이라고 했을 때 약 35명 정도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이
적절한 안경을 제공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을 넘을 정도로 그냥 보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의료 서비스 중에 하나이지만 중저소득 국가나 최빈국으로 갈수록 그 퍼센트들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충분하게 제공되지 있지 않다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 여전히 국제보건에 있어서 빈 갭이 있는 영역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베트남 대학생들의 안경 착용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약 20%의 학생들은 안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0.7 이하라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시각으로 얘기를 돌아가서 이런 그 전체적인 시각과 관련된 관련된 SD 지표들은 여러 개가 있지만 오늘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안경이 효과적이고 그 효과를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4번, 즉 교육과 관련된 그러한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급한 학생들을 봤을 때 그 중에 44%는 안경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다라는 메타 연구가 있습니다. 실은 안경을 잘 쓰지 않으면 아무래도 본인이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측들은 2010년부터 몇몇 연구들을 통해 소개가 되곤 하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안경을 제공을 했을 때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잘 보게 됨으로써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고 즉 더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했을 때 신체적 장애가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줬을 때 그럼 그러한 교육 성과들은 더욱더 높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베트남의 탱화라는 지역에서 저희가 스쿨 그 학교 검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안경 보급과 학업성 지도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처음 첫날에는 안과 검사를 하였고 둘째 날에는 그 기초선으로서 어, 자국어인 베트남어와 그 논리적 사고를 측정할 수 있는 수학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 평가는 이그라와 이그마라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교육 평가 툴에 기인하여 갖고 왔습니다. 또 1년 뒤에는 엔드라인 테스트와 함께 적절한 안경을 계속 착용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이 안과 검사와 관련돼서는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사실상 이 23,5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검안사나 안과 의사가 검진을 한다는 것은 고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집단 검진의 효율을 매우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그 인포마츠로서 담임 교사들을 약 하루 정도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시력 검사하는 방법을 적절히 알려주고 각 자기가 담당한 학생들의 시력 검사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약간의 그 버퍼존을 둔 상태에서 0.5 이하의 시력을 가진 학생들인 3,500명을 저희가 걸러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안과 의사와 검안사를 통해서 정밀 안과 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안경으로 교정이 될 수 있는 학생들과 안경이 아니라 어떤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보건소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며 이 중에서 3,500명의 학생들 중에 약 3,485명을 검사를 하였고 이 중에서 실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약 2,522명이 실제 0.5 이하의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상 시력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정상 시력이 제대로 갖추어진 학생인지를 재차 확인하고자 이 중에서 1,389명을 랜덤으로
뽑아서 저희가 검사를 했고 이 1489명은 모두 정상 실역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인디비주얼 레벨의 RCT를 할 경우에는 안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요소로 인해서 스피로버 이펙트가 쉽게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의 성과를 좀 더 정밀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학교 단위의 클러스터 RCT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690개 학교 중에 이러한 연구에 참여하기로 했었던 690개 학교 중에 140개 학교를 랜덤으로 하였습니다. 이 140개 학교에서는 어, 70개 학교는 저희가 안경을 먼저 나눠주고 나머지 대부분에 해당하는 70개 학교는 1년 뒤에 안경을 나눠주는 것으로 스터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개 학교가 참여가 어렵겠다는 의사를 밝혀와서 저희가 실험군에는 69개 학교, 그 다음에 컨트롤 그룹에는 또다시 똑같은 숫자인 69개 학교의 학생들을 포함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456명의 학생들 중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2,307명의 학생들이 저희 연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주군에서 학생들에는 2,439명의 학생들은 정상 시력을 가진 학생들로서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었습니다. 안경을 나눠줬을 때 리딩과 즉 베트남어 자국어와 수학 모두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 증가가 있음을 저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자국어에 있어서 그 초등학교 졸업 학년인 5학년은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인터뷰와 내용들을 봤을 때 5학년쯤 됐을 때 가장 기본적인 학력을 측정하는 수준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격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사하게도 SDG 교육 지표에서는 이러한 그 세츄레이션 되는 효과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쯤에서 이거라 같은 리딩에 대한 성과를 측정한다는 거 봤을 때 이 결과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내용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학하고 자국 국어를 모두 합쳤을 때에도 4학년, 5학년 그리고 토탈 했었을 때도 그 p-value 0.01 이하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의 변화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들이 학교 간의 클러스터 그룹을 형성하였지만 혹시나 이것이 어떤 주변으로서의 스피로버 빅터가 있지는 않았는가 확인하였을 때 그런 부분은 없음을 저희가 또 재차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들이 정말로 저시력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는가를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였을 때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실제적으로 교육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인터벤션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 방법을 적용을 하였고 그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에 있어서 실제 시력이 0.5 이하인 학생들에게 이 트리트먼트에 안경을 제공한 트리트먼트가 더더욱 효과적이었다. 그렇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자국어, 모국어의 교육의 그레이드 5에서는 그 효과가 다소 적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변화가 근시 중에서도 모더레이트 또는 시비어한 경우에 즉 근시 정도가 마이너스 3디옵터 이상 또는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의 심한 근시에서 더더욱 크게 나타나는가를 보았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0.5 이하의 전체적인 근시에 있어서 그 효과가 더더욱 크고 근시 정도로 나누었을 때는 그것이 일반적인 근시의 토탈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들을 봤을 때 처음으로 저희가 확인한 것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리프렉티브 에러 유병률을 알 수가 있었고
그 리프렉티브 에러를 우리가 확인을 하였을 때 실제적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은 약 27.3%인데 실제 그 안경을 썼을 때 시력이 0.8 이상 나오는 비율은 8% 미만이었습니다. 실제 안경이 필요한 전체 사람들 중에 이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적절한 안경을 쓰고 있는 아이는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라는 그러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안보건 사업의 한계일 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에 있어서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그러한 SDG의 취지에 맞춰서도 실제 이펙티브 커버리지는 너무나 우리가 생각했던 안경 보급이 그래도 베트남은 지방이긴 하지만 한 30% 가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들이 기존의 정설이었다면 어쩌면 실제 안경을 썼을 때 그냥 안경을 준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안경을 쓰고 그 안경을 쓴 것이 시력이 교정이 되는가를 봤을 때는 10% 미만이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국제보건에 있어서 퀄리티 케어라든지 이펙티브 커버리지를 명확하게 봐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갭을 극복하고자 안경을 나눴을 때 모국어와 수학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1년 뒤에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어, 중국에서 있었던 2건의 사전 연구와 유사한 그러한 결과들을 받음으로써 실제 안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이들의 학업성 지도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어찌 보면 이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발표를 하였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교육적 인터벤션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는가? 어찌 보면 이 결과가 무슨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것이 뭐 추가적인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인터벤션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성과가 아주 획기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정 유병률 이상이 되는 집단에서 안경을 제공하고 그것이 적절한 안경일 경우에는 전체적인 베이스라인이 올라감으로써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그리고 보편적인 교육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단순한 굴절 교정을 하는 안보건 사업이 아니라 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내고자 시각의 시각적 장애를 개선한 교육 사업의 한 일환으로서 저희는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IS 사업이 아니라 시각을 온전히 보전하고 그 교육 학교의 원래 목적인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라는 SDG 2를 서포트하는 SDG 3의 접근이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존에 우리가 많은 국제보건 사업에서는 어쩌면 공급자 중심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만족했었다면 이번 베트남 그 학교 검진 및 안경 보급 사업은 그것이 아니라 실제 시력 교정이 0.8 이상 되게 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얻어지게 하는 학생들의 최종적인 베네핏, 더 나은 교육이라는 걸 달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펙티브 커버리지, 특히 아웃컴 어드저스트 커버리지라는 관점이 앞으로 국제보건에 있어서는 중심이 되어야 할 지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상철 교수님께서는 이제 안보건, 안 건강에 대한 국제보건 사업을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간 이제 2000년 이후에 물론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는 것 내에 모성 사망률, 영아 사망률 이런 지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국제사회 재원이나 노력들이 이제 모자 보건 그리고 감염병 분야에 많이 치중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 건강이라던가 아까 캐터린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결과에서도 보셨듯이 정신 건강 이런 분야들은 굉장히 니글렉트 되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해 주신 바대로 그 안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눈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육
프로그램만큼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정도로 이제 교육 수준을 교육에서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 다양한 분야의 스필오버 이펙트 같은 거를 고려해 보면 SDG의 차원에서도 그 목표와도 부합을 하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생사를 가로지르는 그런 이슈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안녕을 다루는 그런 이슈에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